해주시면 바로 국어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 장난 아니에요. 외울 거. 진짜 용어 자체가 조금 다 빠듯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 파트를 쌤이랑 좀 잘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올 사람들은 좀 온 것 같으니 발레복합 8번 잘 봐주시고 발레복합 9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복합 9. 야, 분명히 왜 그러나? 발레복합 9의 시작 반드시 중요합니다. 나올 요소는 있다.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그냥 길잡이의 한 줄 첫 번째 줄로 개념 빡 잡으시면 돼요. 이 작품의 이미지는 뭐라고? 광화문에 유순신 장군이 잠들지를 못하고 있어. 광화문 거리에 네온 사인 때문에 이쪽이다. 현대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현실에다가 밑줄 쭉 그리고 발레복합 누구나 14페이지라고 되어 있네. 저번 주에 8번 나갔거든요. 발레복합 8 나갔으니 영상 꼭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현실 밑에 쭉 끄시고 겨울나무가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더라. 어두운 겨울밤에 반짝이고 있는 나무들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너무 예쁘잖아. 가로수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래서 겨울밤 반짝이는 나무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우리가 플러스의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연이라고 생각합시다. 겨울밤 반짝이는 나무들 밑에다가 뭐다? 상황 마이너스라고 좀 적어줘. 처지가 마이너스의 자연물인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다시 생각해봐봐. 어둠이라는 이 휴식의 시간에 나무들이 쉬지를 못해. 눈 감지를 못해. 겨울이라는 시간은 나무들이 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 어둠에다가 동그라미 휴식을 위한 시간에다가 밑줄, 겨울에다가 동그라미 봄을 준비하는 시간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안식의 시간이어야 한다. 편안하게 쉼을 택하는 안식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나무는 휴식할 시간, 어둠과 겨울을 빼앗겼습니다. 봄을 준비할 수도요, 휴식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기상이변도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자연의 순리를 거스려고 하는 이 인간의 행포에 대한 비판. 광화문, 겨울의 불꽃 나무를 주목해주세요. 이해의 배경으로 갑니다. 주서 뒤에 앉을래. 편한데 앉아. 이 시는 현대 문명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 문제를 밑줄 긋고 가자. 현대 문명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시 생태계 문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어떻다? 되게 중요해. 비판적 태도. 시적 화자는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 비판적 태도. 해가 졌으면 사람들은 자야 돼. 그래서 편의점 24시간 알바하면 되게 건강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복학하고 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은 거리, 꼬마 정부로 장식된 나무들, 화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비판의 대상들인 거야. 겉보기에 휘황찬란한 것 같지 휘황 안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작 화자의 태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불꽃과 나무 장식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다. 이쪽이다. 인간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은 이 작품 3개를 비교하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문제의 광화문시 그리고 김시습의 에무르이 그리고 뒤에 하단이라는 이태준의 수필까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공차를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관점 비교하기로 너무 적절한 지문 3개라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문재 시인의 작품에서는 뭐라?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쪽이자 인간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비판이라고 적자.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24시간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연을 고통받게 한다. 화자는 도시 권력이 만들어내는 휘황찬란한 풍경 앞에서 자연의 가치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현대의 불모성을 오집고 있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풀떼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연들의 생명력을 꺾이게 만드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 비판받자. 감사하게 갑니다. 해가 졌는데 밑에다가는 뭐다? 휴식이라고 적자. 해가 졌으면 쉬어야 되는 휴식이야. 여기 있었네. 밤에 휴식의 시간에 밑줄 긋고 싶은 사람은 밑줄 끄시고 휴식 한번 적으셔도 됩니다. 해가 졌다라는 어둠의 시간은 이제 바이오리듬상 휴식의 시간이 찾아왔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물결 표시할까? 어두워지지 않는다에다가 물결 표시, 역설적 상황에다가 밑줄. 이게 비판의 대상이야. 좀 쉬어라고.
겨울에 해가 졌다라는 시간적 배경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비정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겨울 저물녘의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은 어디로 가자?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네모박스. 겨울에다가도 네모.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겨울. 광화문 내거리는 공간적 배경. 겨울이라는 봄을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해줘. 14페이지 펴시면 돼요. 만약에 쪽수를 못 찾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광화문 내거리의 가로수들 나무를 보니까 잎이 다 떨어진 나목의 상태야. 맨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맨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잎이 떨어진 에다가 맨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런데 그 맨몸의 시간에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 불을 켜는 거야. 불을 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위에다가 일제히 당장 꽁꽁꽁 일제히 불을 켠다라는 거는 아무도 다 다른 모습, 그러니까 개성이 아무도 개성을 지니지를 못해. 획일적이야. 획일성에다가 밑줄. 동시적으로 강요받는 거야. 불을 켜야 한다는 것은 강요다. 나뭇가지.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 근데 이 나뭇가지를 중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나뭇가지에 일제히 불을 켠다라는 도치법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행간걸침으로 생각한다면 나뭇가지에서 엔터키를 때렸어야 됐는데 때리지 않고 행간을 걸쳤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게 끄덕끄덕 되십니까? 그럼 나뭇가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번호 1 도치, 번호 2 행간걸침 두 가지 적고 가겠습니다. 번호 1은 뭐다? 쌤이 수업할 때 뭐지? 그런 것이 이게 없어? 쌤이 하나로 정하셨어? 그냥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안 하셨어? 그럼 무시해도 돼. 근데 두 가지로 해석은 가능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도치법으로 나뭇가지에 일제히 불을 켠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행간걸침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언급 안 하셨으면 선지 만들기에는 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가로수에 달린 인공조명으로 나무가 의도한 상황은 아닌데 말이야. 의도한 상황이 아님에다가 밑줄 끄시고 펴고 싶지 않은 꼬마 전구들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들러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 들러붙어에다가는 물결 표시 하나 해줘. 얘가 붙인 게 아니라 좀 약간 소름 끼친다 그지? 들러붙어 있다라고 하니까 다소 좀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불현듯 탄생한 대상은 뭐다? 불꽃나무에다가 동그라미 화자가 손뼉을 칠 뻔했어. 뻔했다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좋아할 뻔했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은 강화문 내거리에 꼬마 전구가 달려있는 가로수를 보고 와 야경 죽인다 하고 박수를 칠 뻔했는데 좋아하면 안 돼. 어디도 이제는 병균 같은 것일까? 이쪽 있자. 병균 같은 것일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둠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현실의 모습에 의문제기에다가 밑줄 쭉. 어둠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현실의 모습에 어둠이 너네 병균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어둠이 싫어서 밝음을 지향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문 제기에다가 밑줄. 밤을 끄고 희한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에다가 네모박스. 인간의 횡포 비판의 대상에다가 밑줄. 권력들은 뭐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줘.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누가 되겠습니까? 해군 장군의 동상,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잠들지를 못하고 있어. 잠들지 못하고 에다가 밑줄. 피해자는 누구? 겨울나무. 나무의 상태의 겨울나무 플러스 해군 장군, 이순신 장군.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요. 두 눈을 뜨고 있다. 사용된 표현기법 짚고 가야지. 밑줄 끄자.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역설적 상황에다가 밑줄.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대상들이 도시 권력들의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자연을 괴롭히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15페이지 계속할게요.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이야. 겨울나무들은 어떤 상태다? 안타깝게 엽록소를 버렸다라는 거에서 나목의 상태가 된다. 발가벗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겨울나무들이 처한 상황에다가 밑줄. 밤을 낮으로 인식하는 나무들 비성 밑줄 글자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어. 엽록소를 버리고 밑줄 글자 이상한 광합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정상적 상황 밑줄 한 번 더. 그래서 사용된 표현기법 지적하자면 역설이야. 광합성을 하기는 하되 모순의 이상한 광합성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 밤에 하고 있어. 밤에 광합성을 하고 있으니 역설적 상황이라고 기억해줘. 광화문이 빛을 발하는 광화문인데 빛을 발해주는 광화문이라는 상황 직접 제시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뿌리로 내려가서 쉬고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교란당합니다. 황급히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상승 이미지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저녁이 되어서 어둠의 시간에 다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휴식의 시간에 꼬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이 되면 어때요? 올라간다라는 상승의 이미지가 부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의 이미지는 좀 플러스의 이미지이기는 하죠. 하지만 100%는 아니기에 이럴 때 우리가 좀 체크해줘야 돼. 저녁에 올라가는 겨울나무들의 모습,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란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지럽고 곤란하게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조명이 나무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이거 밑줄 한번 쭉 꺾고 가자. 들러붙어 있는 꼬마 전구 인공조명이 나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에다가 밑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쌤은 그거 우리 SPC인가 파리바게트 계열의 빵 공장에서도 야간 근무 때 다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일에 전혀 경각심이 없잖아요.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자연적 대상 나무에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의 대상이 제시가 되어서 첫 번째 겨울나무, 두 번째 이순신 장군 세종문화회관 의인법으로 사용됐지 눈을 뜨고 있다는 거에서 꼭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화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눈 뜨고 있다 해서 화류법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생물에게 생물적인 이미지 부여 화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 정의하자.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의 나무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어디를 주목해라. 서울의 화려한 거리 광화문.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대상 겨울나무. 그 겨울나무의 모습이 어떻는데 겨울에는 불꽃을 들러붙고 있는 꼬마 전구들. 그래서 전구를 달고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불빛에 교란당하고 있는 겨울나무와 밑줄 한번 끄고 갈게요. 불빛에 교란당하는 겨울나무에다가 밑줄. 그리고 사람들이 쉬지 않는 모습에 대한 미리가. 11시가 되면 이제 좀 자야 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좀 1시까지는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커야 되니까 1시에는 자서 7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야 돼? 7시 반까지 가도 돼? 그러면 1시까지 해도 되겠다. 한 7시간 잔다라고 생각하면 12시 반까지는 좀 하면 되겠다. 자유시자 사정시 운문시 1시까지 해도 되겠네. 그래서 시작하자. 뭐? 시에서요. 피해 받고 있는 대상이라 하면은 이 가로수랑 가로수나무, 공상이랑 공상, 세종문화회관,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사람들까지. 오케이. 그래서 피해의 대상을 자연의 교란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생활 리듬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사고를 유발을 하는 것이다. 현대 도시의 야간 불빛에 대한 비판입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걱정과 의심. 사람은 7시에 눈 떠서 한 9시, 10시 사이에는 자면 되지 않겠나. 자연의 순리를 지키지 않는 인간의 행포에 대한 비판. 하자의 비판적 태도.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시에서는 뭐다?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김시습은 어때? 찬성하거든. 김시습은 찬성하거든. 에무르이에서 그걸 잘 체크를 하자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진도에서는 8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끝내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이번 주까지 다음 시간에 목요일 올 때 되면 이병철 쌤이 또 진도는 그렇게 느리게 나가시는 쌤은 아니기 때문에 문법 하면 돼요. 그래서 김진학 쌤이 이거 좀 다 끝내고 나면 필기 반영시켜가지고 진도는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약간 이번 주는 과도기로 8번, 9번까지 10번 되면 10번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문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이 장난이 아니다. 예. 해볼게요. 광화문 내거리의 밤풍경을 제대로 광화문 내거리의 밤풍경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이게 중심 소재야. 자연의 질서에다가 밑줄 이게 대상이야. 시적 대상 자연의 질서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문명으로 인해서 파괴됐어. 문명으로 인해 파괴에다가 밑줄 모순된 표현에다가 밑줄 그시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거. 저녁에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거? 역설법. 또 어디에 역설 사용되었지?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역설법 2번 사용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설 2번입니다. 진영아 이게 평상시 한번 잘 해봐봐. 이번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 20점 올려봐봐. 이거 좀 하시고. 진짜. 한번 해봐봐. 알았지? 20점 올릴 것 같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해군 장군 동상, 눈을 뜨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밤에도 광합성을 하고 있는 나무,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는 상황. 다 역설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영탄적 표현에 불꽃나무 하고 손뼉을 칠 뻔했어. 야경이 너무 감탄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박수를 칠 뻔했다 해서 뭐다? 좋아할 뻔했다, 현혹당할 뻔했다. 밑줄 그자. 현혹당할 뻔에다가 밑줄. 그리고 열거의 방식. 어디에 열거 사용되고 있지? 못 찾겠다. 열거 좀 찾아줘. 어디에 열거 사용되고 있지? 강화문이랑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하나 더.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이런 걸 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한 열거는 또 없어. 두 가지의 상황 열거로 거기가 가도 제일 될것 같아. 마지막 행. 마지막 이거 하나. 강화문, 그 다음에 겨울나무, 그리고 불꽃 나무들 모습. 오케이. 그래서 특정 상황에 모여있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를 못하는 나무들의 상황을 부각시켰다. 의나 인격화에다가 밑줄 뜨시고 화류라고 했을 때 틀린 말 아닙니다. 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화류라고 해도 됩니다. 그대로 좀 덜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이거 별표 하나 칠까? 사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 플러스 인간들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말. 자연에서 인간의 문제로 확대하여 현실을 보여좀에다가 밑줄 뜨시고 좀 잘하고 밤에는 좀 잘하고 새벽 2시까지 하는 술집 요새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요. 24시간 김밥 천국도 24시간 잘 안 하잖아요. 진짜. 그래 그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반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16페이지 가겠습니다. 화단. 이거는 100% 어휘 문제 나온다 진짜. 화단 위에다가는 어휘. 진짜 어휘 뜻풀 무조건 나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지닌 너무 중요하다. 인간아 손 좀 대지 마라. 이쁘다고 막 가위질하고 거기에다가 막 잘 자라라고 막 나무 대놓고 영양제 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태준 글쓴이 수필이거든요. 이태준이 바라보는 노인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가꾸고 있는 이 화단은 화단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표시 좀 해줘. 이태준이 바라보는 화단은 플러스의 대상 마이너스의 대상 너무 손을 많이 댔어. 인공적이야. 화단 밑에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야? 그냥 좀 놔두세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세요. 그대로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래서 들꽃이 더 예쁘다는 거지. 화병의 꽃보다는 들꽃이 나는 더 좋아. 그래서 글쓴이는 뭐라고? 본성 그대로. 본성에다가 밑줄. 생명의 자유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걸 좀 지켜주자. 본성과 자유의 모습을 그대로. 이태준의 수필. 글쓴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태준 그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보살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살핌에다가 동그라미 마이너스 표시 좀 해줘. 생명의 본래 모습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적이야. 정당할 수 있을까요? 밑에다가는 글쓴이 비판적이라고 적자. 보살핌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보살펴? 얘 있는 그대로의 생명의 자유를 왜 꺾어버려? 자유의지로 자라게 해줘야지. 이태준은 우와 이런 단어들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하다에다가 밑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본문에서 찾자. 꼼꼼하게 막 빈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하신 꼼꼼하신 그 솜씨로 가꾸고 있는 이 화단의 모습 노인을 관찰하네요. 노인을 관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물결 갈게 인공적으로 변형된 화초에다가 물결 표시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줘. 자연 그대로 자라난 봉선화 밑에다가는 플러스 더 아름답다. 작가는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위적 아름다움 밑에다가는 화단. 자연 그대로의 삶에 경외의 마음을 품습니다. 약간 존경하면서도 와 우러러 보는 것을 경외라고 하죠. 드넓은 자연의 모습에서 약간의 하는 마음을 보내는 이 수필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시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태준의 수필 바다는 정성껏 화초를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시가 다 시적 화자나 글쓴이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을 비판적 태도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판적에다가 밑줄 노인이 막 수국에다가 엄청 예쁘잖아요. 여름 수국. 수국은 토양의 색깔 때문에 분홍색으로 자라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자라기도 한데 토양의 그 성분 때문에 석류나무 엄청 예쁘겠네요. 열매가 달리면 복숭아나무 이런 걸 철사로 틀을 잡고 가지를 자르면서 엄청 정성스럽게 가꿔줍니다.
그런데 밑줄 자 화초는 병들고 시들어간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그런데 글쓴이가 포착한 응단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이 봉선화 밑에다가는 플러스 음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손길도 받지 않는데요 생명력 그대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생명력에다가 밑줄 아름답게에다가 밑줄. 그래서 글쓴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 아름다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싶은 거야. 밑줄 자 자연 그대로의 생명에 더 큰 가치에다가 밑줄. 이 작품은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돼.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 새 작품에서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거든. 밑줄 긋자.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를 경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돼요?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 비판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방금 좀 전에 광화문에서도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 비판했지. 인간이 반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자연의 섭리를 교란하는 모습,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반문화가 발달되는 이유는. 그리고 화단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자연을 왜 도구로 삼냐?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연에 살아보자 하는 자유의지를 왜 꺾냐?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라. 이쪽 뺄게.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라. 이쪽. 네, 조금 이번 주는 웜업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음 주부터 이제 박차를 가할게요. 문법으로. 일상적 소재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지? 바단.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공과 본성의 관계 좋다. 이 말 표현 좋다. 자연과 인간에다가 밑줄. 자연은 순리대로 인간이 도구로 삼으면 안 돼. 인간과 본성의 관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인공과 본성의 관계. 인공 밑에 당연히 마이너스, 본성 밑에다가 플러스. 그것에 대한 사유인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제의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다예요. 본문 왜 읽어요? 라고 하면 뭐 때문에 읽게? 어휘 때문에 읽을 거야. 어휘가 나올 거야. 화초를 유난히 아끼고 있는 노인은 매일같이 물과 거름을 주며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꾼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도 화초들은 시들어가네. 그러던 중에 4일 동안 내린 비에 화초들이 봐봐. 4일 동안 내린 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밑에다가 뭐다? 본성, 자연 그대로 그 손길에 화초들이 기적처럼 소생을 하잖아. 그러니 노인은 내가 주는 영양제는 내가 되어주는 철사는 소용이 없구나. 노인은 자연의 힘을 깨닫는다에다가 밑줄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장미 등을 철사와 가위로 모양내면서 화단에 더욱 정성껏 꾸민다. 하지만 서술자인 나는 그렇게 가꿔진 화단보다 응달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봉선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 밑줄 끌게요. 한 번만 더. 응달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봉선화가 훨씬 아름답다. 밑줄 한 번만 더 그어주시고 인위적으로 가지를 자르고 틀을 잡은 모습은 불구이고 기형처럼 보이네요. 이는 오히려 생명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서술자는 자연을 인간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신의 창조물, 밑줄 끄자. 자연을 인간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신의 창조물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자연을 도구로 삼으면 돼? 안 돼? 안 돼.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더 밑줄. 그래서 노인은 글쓴이가 조금 비판적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인물이야. 왜? 인공적 정성으로 화단을 가꾸거든. 밑줄 끄자. 인공적인 정성에다가 밑줄, 자연을 조작에다가 밑줄. 표현 좋다. 자연 조작, 인공적인 정성. 서술자 나는 밑줄 끌게 관찰하는 시점에다가 밑줄 누구를 딱 바라보는 거야? 노인을 바라보지.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이런 것들 한 번만 다 읽을게요. 선생님 좀 지겨운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 가세요. 알았죠? 한 번 더 읽지 마시고 그냥 문제풀이 바로 가면 됩니다. 병든 화단 인공적인 정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인위적 노력의 한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비가 내렸다? 이건 뭐야? 자연의 힘이야. 자연의 힘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화단 꾸미기 하지 마. 봉선화가 등장을 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유의지가 이렇게 대단해. 그래서 글쓴이가 성찰했다.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밑줄 한 번만 더 꺼줘.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에다가 밑줄 인공은 자연을 불구로 만들 뿐 창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게요. 처음 부분에 인공의 한계가 제시가 되고 인위적인 노력과 자연이 대비가 되어서 작품의 주제는 뭐다? 본래의 가치, 본성대로 살아라. 18페이지 갑니다. 한 번 더인 것 같은 병 들어가는 화단 처음 부분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은 생명을 회복시킬 수가 없구나. 빗물이라는 자연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구나. 대비적 상황이지. 그래서 인공적으로 가꾼 화단 하지마. 응달의 봉선화 역시 대비적이지. 자연에 대한 성찰.
그래서 마지막 도구적 자연관에 대한 비판 밑줄 한 번만 더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에서 도구적 자연관에 대한 비판 밑줄 끄시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유를 유도하는 철학적 결말도 밑줄 한 번 더 꺼주세요. 본문 주석 가겠습니다. 어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하신 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무슨 뜻이지? 꼼꼼하고 섬세하다, 세심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노주인의 성격을 직접 제시 끄덕끄덕 잘하다라고 하면 성격을 제시하는 어휘야. 노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말이야 조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아침 저녁도 체크 걸음을 줍니다. 손자 아이들을 데리고 손아에다가 손자 체크 일 삼아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공의 노력이죠. 인공의 정성이죠. 이러한 반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네요. 노인의 정성에 대한 한계, 인위적인 노력이 한계. 그 벌벌하고 이런 것들 벌벌하고 밑에다가 뭐다? 벌벌하다 무슨 뜻이지?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어갑니다. 부풀면서 말라들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옥자마와 수국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 외양묘사 모습 묘사 기억해줘. 벌벌하다라고 하면 탐스럽다와 비슷하게 여러 송이로 꽃을 피운 모습을 나타내죠. 한두 송이의 잎이 아니라 벌벌하다마다 풍성하다. 벌벌하다 밑에다 뭐라고 적어? 풍성하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벌벌하게 풍성하게 탐스럽게 그렇게 잎이 피었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누릇누릇 뜯어버렸네. 수국이 누릇하게 질 때가 되면 되게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좀 되면 징그럽던데. 그리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버렸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인데 이거 누구 생각이지? 노인의 식견이 짧구나. 아 이거 일가견이었다. 이쪽이자. 수돗물 인공적인 물에다가 밑줄, 빗물에 자연의 물에다가 밑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노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계죠.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하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꾸 섭섭해합니다. 모르거든요. 자연의 힘을. 이리저리 어정거리다 무슨 뜻이지?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에다가 밑줄. 네, 비가 왔어. 자연의 힘입니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게 되니 순조로 내리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조는 뭐다? 순순히 잘 되어가는 것. 밑줄이다. 말썽 없이 예정대로에다가 밑줄.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어. 노인의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면서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지. 별표 하나 칠까? 하늘의 물이어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드디어 깨달았어. 하늘 물이라야 되는구나. 하늘 물에다가 밑줄.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정확히 깨달았어.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되다가 밑줄 끄시고 억조 창생의 인간의 백성도 수많은 백성에다가 밑줄 온 식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노인의 멘트 이제 알게 되셨군요. 물결 표시해주세요. 자연의 힘을 인정해다가 물결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이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도 같이 소생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에다가 밑줄 자연의 힘, 빗물이 살린 거예요. 수돗물로도 살릴 수 없었고요. 그 어떠한 방식으로 살릴 수 없었는데 빗물이 살린 거예요. 자연의 힘.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한스럽게 열렸다. 무엇 덕분에? 빗물 덕분에. 그냥 노인이 막 좋아 죽는 거야. 기특하게 여겨서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면서 어루만지면서 좋아 죽는 거야. 노인의 애정에다가 밑줄 비를 받고 소생 한 번만 밑줄 끌까? 비를 받고 소생 살아났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누가? 노인이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인자한 모습이 있어. 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인이다.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는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어가지 않는 가지가 없다. 밑줄자 손이 가지 않는 나무에다가 밑줄 공이 들지 않는 가지에다가 밑줄 없다라는 거야. 일일이 막 만지는 거야. 요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가지 만지고 잎사귀 만지고 막 엄청 만지는 거야. 지나친 개입에다가 밑줄 막 그 중에서도 석류나무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살을 사다가 층층이 태를 두르고 벽가지를 색가지로 자르고 휘어 붙이고 4층 나무도 되고 5층도 된 나무도 있는 거야. 인위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다가 밑줄 끄시고 자세하게 얘기해주네. 또 장미 있잖아. 홍해같이 틀어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의 열매가 막 도닥도닥 맺히었어. 그러니까 나무 애 자체는 어린데 결실이 많이 달린 거야. 이상한 영양제를 먹였겠지. 무슨 비방 같은 게 있는지 말이야. 비방 단어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비밀 방법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홍해는 뭐다? 밑줄 긋고 갈게.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문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이런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니? 홍해같이라고 했을 때 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문 하고 외워놔야지 시험 칠 때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홍해같이 틀어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많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노인은 가끔 안 손님들한테 쫙 자랑하는 거야. 자신의 컬렉션을 이렇게 가꿨다라는 것으로 사랑마당으로 청하여서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그럼 구경하는 사람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통념적, 일반적 이라고 적자. 구경하는 사람들은 더 어때? 어떻게 키가 한 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많이 어머 홍해문같이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감탄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희한해하는 거는 요상하게 여기는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다는 것은 뭐다? 신기해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공을 들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한두 푼 들인 거 아닐 것 같은데요. 돈 많이 들인 화단입니다. 그러나 에다가 제목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창문만 열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지. 내가 즐기기에 매우 심리적 거리와 그리고 이 물리적 거리를 생각했을 때 물리적 거리가 정말 가깝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리적으로는 멀어 이 하단에 단 한 번도 노주인의 제주로 이룬 공적에다가 밑줄 시합에다가 밑줄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칭찬하다에서 축하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축하하면서 막 대단합니다라는 엄지척을 못한 거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해라는 거는 나도 안타까워. 왜? 내가 이거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야. 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대단한 조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야. 왜? 인공적인 화단에 대해서 나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니까. 밑줄 그을게. 노인의 인공적인 화단 가꾸기 하지 말고 가꾸기 못하도 고치면서 비판적 시선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니 내가 엄지척을 못해주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다. 사이가 좋은 노인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또 노인도 좋아할 텐데. 그가 있는 제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나의 눈에는 이제 나온다. 나의 눈에다가 동그라미 내 시각으로는 말이야. 구석 은달 밑에서 주인의 이런 말들 너무 표현 좋지 않습니까? 일고지혜에다가 별표 3개. 일고는 뭐야?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지혜의 손길도 없는 대로 이게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났어. 일고지혜 밑에다가 밑줄 한번 긋고 가겠습니다. 잠시 행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이득이 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혜택이 된다라는 뜻으로 내가 한번 한 행동이 혜택이 된다라는 것으로 봉선한 몇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의 원인에 있어서 그 결과가 생기는 것도 없이 자율주행한다라는 거야. 그 사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잠시 새길로 빠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다? 자율주행.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역주행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의 가수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군대 가 있는데 갑자기 막 빵 터지고 이러면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누가? 봉선한 나무가. 봉선한 몇 몇 배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일고지혜 없이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여기에서 일고지혜를 뭐라고 바꿔도 되겠다. 보살핌. 근데 사전 그대로의 뜻에서 나는 좀 이게 좀 찝찝해. 일고지혜가 한 번의 행동으로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거. 한마디로 보살핌도 없었는데 얘가 엄마가 막 투자도 안 했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되다니 뭐 이런 거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나름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한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서 채반처럼 비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지 않아? 괴로운 꼴에다가 물결 표시가 나 빈칸도 보고 싶다 진짜.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가위에 잘렸어. 철사에 묶였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어. 그게 어떻다고? 괴롭다고. 막 빈칸 뚫고 싶다. 불구에다 가로, 기형에다가 가로, 재변에다가 가로. 일단 글쓰기에 인식을 나타내는 키워드들 단답하고 갖고 오세요. 불구, 기형, 재변. 채반이 뭐다? 바구니. 재변이나라고 하면 자재앙으로 인한 반이고 자연 본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라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는 불육해다. 불육해도 가로로 묶으세요. 노인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단 가꾸기가 좀 불편한 거야. 괴로운 거야. 글쓴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신이다에다가 밑줄
자연이 신성한 존재에다가 밑줄 이름 없는 한 포기의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에다가 밑줄 자연에 대한 경외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안품이 있을까? 졸작이나 미안품은 없으니까 그냥 자연을 믿고 창조주의 신을 믿고 인간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손대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서리적인 표현에다가 밑줄 미안품이 있을까라는 것은 미안품이 없다라는 거야. 신의 작품인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걸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으니 하지마.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가 있다 없다? 노인의 제공 같은 거 우리는 없다. 인간의 한계, 자연의 완전성 이걸 강조하면서 마무리 밑줄 그자. 인간의 한계 밑줄 그시고 우리는 불구로 만드는 존재야. 자연의 완전성 뒤에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가장 완벽하더라. 그래서 경수필의 성찰적 인위적인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연의 본연의 아름다움에 손대지 마세요. 자연을 인위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자연 그대로의 생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지. 좀 얼굴에 손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슬러 가는 자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소재인 화단과 화초를 통해 화단의 동그라미, 화초에다가 동그라미,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색이 되네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구적 자연과 반성합시다. 도구적 자연과 반성에다가 밑줄 자연을 우리가 뭐 어찌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공대 자연에다가 밑줄 노인과 서술자에다가 밑줄 정말 좋지 않아? 아까 앞에서도 대비적 시선이 딱 드러났잖아. 그걸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가을가랑잎 소리 근데 문제에서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수능 특강 문제 1순위 한 10개씩만 풀어서 감을 잃지 마세요. 도닥도닥 채반처럼 음성 상징어에다가 밑줄 직유 표현에다가 밑줄 묘사를 많이 쓰고 있어. 묘사에다가 동그라미 서리법 자문자답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노인의 제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불구다 기형이다. 부정적 언어를 통해서 인위적 개입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비판하죠. 이 말 하고 싶었어. 예스러운 어투에다가 밑줄 벌벌하다, 잘잘하다 이런 단어들도 잘 체크해 주시고 이태준 작가의 개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를 사용했던 일제강점기 1930년대 그런 시기에서의 시대적 배경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시점 배경과 작품별 구성 요소, 표현상의 서술상 수사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되 쌤은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어휘의 단어 뜻, 일고지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보살핌으로 받아들일수록 자연의 본성과 생명의 자유를 지켜보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좀만 더 힘낼게요. 애물의 크게 별표.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 하지만 내신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낼 거리가 있어요. 단점을 정리하는 거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믿으세요. 애물의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나옵니다. 만물을 사랑하자 바른 이치. 만물을 사랑하는 바른 이치에다가 밑줄. 근데 이걸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만물을 사랑하는 바른 이치가 뭐죠? 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정확히 봐. 반답해서 한 줄 나와야 되겠다. 사람이 먼저다에다가 밑줄 주시고 밑에다 뭐라고 들어가야 돼?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 김시슬은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으로 만물을 대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인공의 문명에 대해서 그럼 플러스로 바라보는 겁니까? 이태준의 화단 그 노인의 제공에 대해서 그러면 치하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군자의 바람직한 태도에다가 딱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군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만물의 자연의 식물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는 고전수필 글쓰기는 만물과 자연을 아끼는 절제된 태도, 절제된 태도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렇게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 1순위는 뭐다? 인간이야. 물결 표시 갈게. 인간을 우선적으로 우선시하는 도덕적 질서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니 인본주의적 관점에다가 네오박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라. 조화로운 삶의 윤리에다가 밑줄. 그러면 예상되죠?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이니까 김시습 글쓴이는 낚시하라 하겠어? 하지 말라 하겠어? 낚시해. 그리고 사슴 잡는 그 사냥 하라 하겠어? 하지 말라 그래? 해.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나무 베는 거 벌목 해. 왜? 어떤 가치관이니까?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이니까.
생명을 먹으면서 필수 아미노산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필수 아미노산 얼마든지 소 먹고 오리 먹고 닭도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 열심히 먹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한 마리 뜯을 거잖아요. 그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가서 더 중요합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에다가 이제 대화적 구성, 대화 형식. 왜 묻거나 대답하거나. 원래 좀 그렇잖아. 깨인 사람과 어떤 그 깨인 사람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깨우치지 못한 통념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 좀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구성을 많이 택하잖아요. 대화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살생. 우와, 살생에 대해서는 no, yes, 그러면 yes야. 근데 그걸 뭐 하라?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 무분별한 살생을 경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그래서 왜 뭐 잡는 사람들도 좀 잔인하게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어도 잡아도 되는데 막 잡아가지고 좀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고기 잡으면 막 이렇게 막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인간 중심의 실천적 태도에다가 있지. 근데 도를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세히 얘기할 거야. 김시습 문집에 실린 수필입니다. 우리는 김시습을 만복사적포기, 이생규장전, 금오신화를 통해서 만나봤죠? 만물을 사랑하는 바른 태도. 이쪽이다. 만물을 사랑하는 바른 태도에다가 있지. 선생님 그럼 만물을 사랑하는데 왜 살생해도 된다라고 해요? 라고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문답 형식에다가 있지. 인간과 자연은 함께 존재하는 밑줄이자 함께 존재에다가 밑줄. 그런데 인간이 으뜸에다가 밑줄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 그런데 자연을 어떻게 대하라? 절제해라. 절제된 태도에다가 밑줄. 사랑의 윤리에다가 밑줄. 만물을 사랑하면 치하되 잔인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절제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주역이랑 시경이랑 고전의 경전들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고전 경전을 이용해다가 밑줄. 주장의 타당성 강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다가 밑줄. 같이 살아라는 거야. 좀 취하면서 같이 잘 살아라라는 조화. 그러니 이걸 우리는 생태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생태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야. 인간 중심의 질서에다가 밑줄. 김시습은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각각의 존재가 타고난 천성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밑줄 끌게.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에다가 밑줄. 존재가 타고난 천성에다가 밑줄. 이건 좀 세 사람이 동일한 관점이지 않습니까? 천성이 뭐예요? 본성이죠. 사람과 만물이 같은 이치로 태어난 것이다. 사람을 으뜸으로 보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분자라는 존재를 제시해. 분자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행하라. 분자에다가 동그라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람을 사랑하되 어질게 하지는 않고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하지만 어질게 대할 필요는 없어. 와, 무슨 말이지? 어질다도 좋은 것 같고 사랑도 좋은 것 같은데 만물에 대해서는 만물의 동그라미 어질게는 대하지만 사랑하지 마라. 와, 이게 어떤 거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대화의 형식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이어서 만물에 대한 절제된 활용의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시를 들려에다가 밑줄 빼시고 이해를 돕겠죠.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무분별한 살생에다 밑줄 한번 꺼줘. 그걸 비판하는 거야. 경계하는 거야. 백성을 위한 뭐는 해라. 제한된 살생을 하라. 제한된 살생에다가 밑줄. 오케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우선시하는 바른 질서가 중요하다. 밑줄 자. 인간을 우선시하는 바른 질서에다가 밑줄. 모든 윤리와 질서의 중심에는 누구를? 인간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대하라. 그래서 그런 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자의 일화를 가져옵니다. 공자의 일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불교 계율의 해석에다가 밑줄 끄시고 뒷받침의 근거들은 경전의 인용과 공자님의 일화 그리고 계율의 해석까지 한눈에 보기에서 좀 요점 꼼꼼하게 보면 본문 내용이 쉽게 읽히니까 이런 것들 다 보고 갈게요. 형식은 주거니 받거니에서의 문답책. 어떤 이 위에다가는 통념적, 일반적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 어떤 이는 통념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를 가진 인물이야. 깨우침에 나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준다. 인본주의, 절제된 자연의 활용, 조화롭게 살아가라, 공존.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고전을 인용해서 사례를 통해서 반박을 해주고 또 대응을 반론에서의 질문이 들어오면 마무리의 결론까지.
중심의 사상은 인간 중심. 자연과 인간은 균형 있게 살아가라. 어떻게 그 관계가 정립되는지를 봐봐. 감상의 포인트 갑니다.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해라. 본성대로 살도록에다가 밑줄. 이건 셋 다의 공통점이야. 저마다의 본성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광화문에서 뭐라고? 겨울나무는 휴식을 취해야지. 밤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는 봄을 준비해야지. 본성에 대한 가치가 5. 이태준의 하단에서 본성대로 애가 막 가지를 많이 꺾고 싶으면 꺾게 해줘. 왜 그걸 갖다가 잘라내고 있니? 본성에 대해서 세 사람 다 뭐다? 5. 본성대로 애가 가기 줄 것이고. 여러분, 만물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본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본성에 대한 존중에다가 밑줄. 제어하지마. 불구고 기. 불구라고 얘기했지. 기형이라고 얘기했지. 하단에 글쓰기도. 그래서 제어에다가 x, 통제에다가 x,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에다가 밑줄.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사랑이라고 나오니까 그것을 잘 보시는 거죠. 22쪽으로 갈게요. 사람과 자연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다가 네모박스 놔두시고 공간은 천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면 그 가운데 사람과 만물이 같은 이치로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다르지 않아. 걔네들에 비해서 뇌가 조금 더 발달된 거 아니겠어? 인간과 자연이 나란히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지만 인민은 내 동포고 자연물은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공존의 대상.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에다가 밑줄. 그거를 인본주의적 질서를 천명을 했죠. 군자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대할 때 사랑해. 하지만 어질게 대할 필요는 없어. 만물은 어질게 대해야 돼. 사랑할 필요는 없어. 이게 주제야. 이 문장 별표 3개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방에 이해를 못해. 이 어떤 이가 이 한 방에 이해를 못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이런 말이야. 어질게 대하지 말아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만물을 어질게 대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만물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런 말이야. 라고 두 번째 대화에서 제시를 합니다. 크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중심의 문장은 요거다. 사람은 사랑하되 어질게 대하지 말고 만물은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 않는다. 주제입니다. 제일 핵심의 주제입니다. 사랑과 어진 태도 구분하고요. 감정적 태도가 아닌 T의 사고방식, 도덕적 판단의 근거에다가 밑줄. 가슴이 울리는 사고방식이 아닌 이 머리가 시키는 도덕적 판단. 왜? 경전의 말씀에 들고 공작에서도 시경에서도 다 얘기하는 절제된 활용을 해라. 절제된 활용에다가 밑줄. 화를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말라고. 이런 게 윤리인 거야. 내가 막 자고 있는데 그 휴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한테 막 죽임을 주면 되겠나. 도망칠 자유의 본성을 가지고 사냥을 하라는 거지. 낚시는 하되 그물을 쓰지는 마. 그리고 그 그물을 막 촘촘하게 가져가. 그런 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라. 네 실력에. 그러니까 해녀의 행동에 대해서는 순리야. 근데 막 스킨스쿠버 막 메고 막 가서 산소통 내가지고 막 문어 막 잡아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공자께서 그럼 이 부분 구체적 사례거든요. 구체적 사례에다가 밑줄. 사례를 쭉 들어주니까 뭐 하라는지 알겠죠? 스킨스쿠버 하지 말라고 바로 딱 느낌 오잖아. 해녀의 숨비 소리를 내는 자연에 전복 하나를 떼기 위해서 프리다이빙을 해도 돼. 근데 뭘 하지는 마.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잡지는 마. 바로 막 현대 문명에서도 바로 이해가 되는 절제된 살생 아닙니까? 절제된 살생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야. 생명을 중심에 두는 것은 아니야. 채식주의자 뭐 이런 사고방식을 안 해도 돼. 생명을 존중하면 되는 거야. 생명 존중에다가 밑줄. 왜 아바타에서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나비족이 사냥을 갈 때 막 기도하자. 눈 감아주면서 팍 찌르고 나한테. 그렇게 살아. 공존으로 살아. 생태윤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윤리적인 태도. 공자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만 묻고 마법관의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공자의 일화입니다. 공자께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생태의 윤리와 이게 연결되는 생각인 거야.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사람만 찾아. 근데 마법관의 말이 막 불 다 죽었는지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을 우선시하는 밑줄 쭉. 이게 바로 뭐다? 인본주의의 윤리의 정당성에다 밑줄 쭉. 이게 결국에는 생태윤리랑 연결이 되는 게 인본주의야.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인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대조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의 불살생 계율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돼. 필수 아미노산은 꼭 먹어야지만 이게 합성이 됩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 식물에서는 없어요. 소고기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실천 가능한 윤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한마디로 뭐라? 생존의 윤리, 균형의 원리. 밑줄이다. 생존의 윤리에다가 밑줄 균형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갈게요. 드디어 다 끝났어. 그냥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읽고 나면 쭉 끝. 어떠니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못 깨달은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통념과 일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4개에서의 내에다가 동그라미. 세상 만물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 형식에다가 밑줄 재밌지?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 세상 만물을 살아가는 방법. 막 반려견에 대해서 요즘은 되게 지극정성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빠와 딸의 관계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과연 질문의 형식으로 주제를 제시한다. 만물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나는 이렇게 돼요. 김시슬이지.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도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만물의 본성은 존중에다가 밑줄 만물을 살아가는 방법보다 본성대로 살아라. 자유의지 주역에 이르기를 권위적인 책 인용에다가 밑줄 이러면 바로 막 입다다가 되는 거지.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생이라는 존재들이 주역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 인간의 삶과 자연의 현상에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유교 경전의 말씀이야. 유교 경전에다가 밑줄 역경, 주역 동아시아 사상 전반에 깊은 영향이니 양반 사대부들이 주역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면 욱 되는 거야.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야. 와, 생명의 탄생은 하늘과 땅의 덕이다. 밑줄 끄자. 하늘과 땅의 큰 덕에다가 밑줄 천지의 만물이 탄생하는 것. 천지의 덕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또 본성 아니겠는가. 만물의 본성에다가 밑줄 태어나면 살려고 아동방이. 그러므로 만물에 살고자 하는 본성이 욕구입니다. 만물에 살고자 하는 본성에다가 밑줄 생존 본능에다가 밑줄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본받아서 그 덕이 뭐라고? 하늘과 땅의 덕이 뭐지요? 라고 하면 생명 탄생, 만물 탄생이라고 생각해줘. 세상의 만물이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며 깊고 두터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할 따름입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에다가 밑줄 만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본성대로 살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태준의 화단에서 이태준 글쓴이는 뭐야? 본성대로 살게 해주라.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광화문의 시에서도 시적하자.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거야.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시습은 두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들은 정말 만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얘기해주겠지. 왜? 본성대로 살아라고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니까. 오케이, 계속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한 방에 이해를 못한다. 이 어떤 한 방에 이해를 못해서 또 더 부연 설명을 요청을 했어요. 문답법의 사용 효과에다가 밑줄 그시고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하게 화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독자의 이해도 돕습니다. 사람과 자연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으니 밑에다 공존 한 번만 적어줘. 이 인민들은요 같은 사람의 동포가 되려 자연물은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 좋습니다. 23페이지 계속 갈게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거나 인민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는데 백성. 사람이 자연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 인민은 내 동포고 자연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 라는 말이 좋다.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에 으뜩 위쪽이다. 사람이 세상에 으뜩 그 다음이 자연이야.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밑줄 끌게 한 번 더. 인본주의적 관점에다가 밑줄. 군자가 그래서 채식주의자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왜 그러고 사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군자가 사람을 대해서는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 빈칸 뚫어놓는 거.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뭐를 하되? 사랑을 하되 어질게는 대하지 말고 자연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는 마.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 다시 한 번 더 크게 변화하는 치시죠. 군자가 완성된 인격자죠. 모두가 다 존경하는 인물. 그럴 때 군자는 자연과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자연은 그냥 어질게 대해. 사람은 사랑해. 먼저 자연물을 어질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탁탁 나누어서 설명해줘. 나라는 글쓴이가 자연물은 사랑하지는 말고 어질게 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화제 첫 번째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화제 1, 화제 2 딱딱 나뉘어질 거야. 유교의 인사사항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줍니다. 물고기 잡을 때 촘촘한 그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이제 좀 중도에서 어긋났다. 좀 적당히 해라. 왜 그물을 써냐? 그리고 그 그물이 왜 그렇게 좀 촘촘하냐? 라는 거에서 정도치를 벗어났어. 촘촘한 그물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나무는 돼. 그런데 적당히 자란 것에 도끼를 대야지 아주 어린 나무에다 도끼를 대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길이가 한 장 한 30cm거든요. 그런 물고기를 시장에서 팔지 그 잡지는 않아. 엄마 데리고 와 하고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냥을 하되 새끼나 알은 데리고 오지 마. 그물을 쳐놓고 새가 잡혀들지 않기를 차라리 빌어. 그물을 쳐놓지만 새들이 잡혀들지 않기를. 낚시질은 하지만 그물질은 하지 마. 활은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은 뭐다? 생략된 말. 그런 뜻이 뭐다? 자연을 어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나타내는 말 뭐라고요? 밑줄 자연물을 어질게 대하는 뜻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는 거예요. 예시 열거죠. 예시 밑줄 열거에다가 밑줄. 시경에 있는 이 노래도 같은 뜻입니다. 유교의 경전에서 또 시경을 인용을 했어. 노래 불러볼게.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번 쏘아 돼지 5을 잡나니 어허 어진 분이 시도다. 감탄사에다가 밑줄 잡을까봐 감탄형 종결함에다가 밑줄. 어진 분은 뭐야? 칭송의 대상이야. 자연을 잘 보살피셨다.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돼지 5을 한 번 쏘아서 잡았다라는 것은 고통 최소화. 그래서 김천에 아포라는 시골로 가거든요. 구미 쪽으로 가면 아포라는 시골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보신탕집이 있대. 근데 그 보신탕집에 있잖아. 가면 왜 유명하냐면 개를 구운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 단체 손님들이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 한 마리 잡잖아. 그러면 왜 물고기 밀락 회센터 같은데 부산에도 밀락 회센터 가면 밑에 1층에서 내가 먹을 고기를 사가지고 그 초장값 내고 테이블값 내가지고 5층 6층 이런 데 바다 전망으로 가가지고 그 회를 떠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먹는 거거든. 테이블 비용만 내고. 우리 소고기집에서 냉장고에서 골라가지고 상차림 비용만 내면 또 구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시스템처럼 아포에 개들이 있으면 그 고른데 먹을 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갔다 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한번 계속 가볼게. 한 번 쏘았다 라는 건 뭐야? 고통 최소화입니다. 어진 분, 그래서 할 시위를 한 번 당겨서 5마리의 돼지를 잡을 만큼 밑줄 한번 끄고 갈까? 자연의 동물들이 넘쳐나는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 잘 기르고 보살핀 어진 왕을 칭송을 하는 것인데 생명들을 잘 길렀으니까. 그리고 쌤은 또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졌었는데 돼지 5을 근데 한 방에 싸서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할 솜씨가 좋기도 하고 돼지들이 널려있기도 하고 그만큼 또 잔인하지 않은 자연물을 어질게 대하다. 어질게 대하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만큼 생명을 잘 보살핀 왕에 대한 칭송 어진 분이시도다. 자연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근데 어질게는 대하되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거는 먹으라는 거야. 필수 아미노산을 위해서. 순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순임금에다가 동그라미 인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백익으로 하여금 산과 연못에 불을 지르게 하여 호랑이도 표범이고 무소고 코끼리고 사나운 짐승들을 내몰아서 멀리 쫓아버렸대. 밑줄자 사나운 짐승들을 내몰아 멀리 쫓아버렸다에다가 밑줄 왜? 만민을 사랑하시니까 만백성 인민을 사랑하시니까. 순임금은 어떤 표본이지? 태평성대의 임금님이셔. 태평성대에다가 밑줄 백익이다라고 하면 우임금 때의 신하입니다. 농지사업과 치수사업을 성공한 자연친화적 인물. 자연친화적 인물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자연친화적 인물한테 이렇게 불을 질러서 얘네들을 쫓아버려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다. 닭이며 돼지며 개를 기를 때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나이 이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나이가 이른이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순임금의 행적은 뭐다? 사람을 위하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냥해라. 겨울에도 사냥해라. 닭이고 돼지가 개를 기를 때 그 시기를 잃지 않고 다 잡아먹어라. 주역에서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다라고 한 말이 다 모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은 어떤 뜻? 자연을 사랑하지는 마라. 한마디로 뭐다? 활용해라는 거야.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 에다가 밑줄 쭉 꺼주시고 자연물은 살생하세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유교 경전의 주역으로 주역도 인용하고 순임금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늙고 병든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뭐 때문에? 인민 구제에다가 즉 인민 구제를 위해서는 뭐 해라? 먹으라.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은 유희가 아니야, 얘들아. 즐기기 위한 레저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잔치와 제사에 쓰기 위해서 얘네들은 잡는 것이야. 한마디로 뭐다?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는 뭐야? 올 인민 구제 되겠습니다. 다만 어질게 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도를 짐작해라. 정도를 짐작해다가 이제 개고기가 특히 뼈가 부서졌을 때 붙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고기래요. 뼈 붙이는 뼈 건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왜 개고기를 먹냐라고 하면 그게 유달리 뼈의 건강에 좋대. 뼈 건강에. 소보다 돼지보다 닭보다 오리보다 개가 유달리 뼈 붙이는 데에는 테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먹어도 돼요. 근데 뭐를 하지 마라? 정도를 짐작해라. 고르지는 말라는 거지. 어질게 대한다고 해서 살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살생하더라도 모조리 잡아들이지는 좀 마라.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지? 24페이지. 사랑과 어질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밑줄 볼게. 정도를 짐작해서 하는 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새를 잡지만 둥지에 잠자는 새는 잡지 말고 그 알을 훔치지는 말라는 이야기야. 군자는 인민을 위해서, 무조건 인민 구제를 위해서는 동물을 길들여라, 먹어라. 하지만 잔인하지만 말자. 10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서경의 기록은, 서경의 기록에다가 동그라미 뭐를 하다가 10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지 봐봐. 태강왕이 있잖아. 이러다가 탄핵당했어. 이 태강왕이 조상님들만 믿고 사냥터에서 놀다가 띵가띵가 밑줄이가 방탕하게 사냥에다가 밑줄, 그걸 10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서경의 구절로 남겨놨어. 그 서경에서 만 백성은 태강왕을 비판해낸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 낚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경에서 고대 중국의 정치를 기록한 태강왕을 비판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낙수에 가서 사냥만 하셨습니까? 라고 용비언천가 125장에서도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비판을 해요. 그렇게 임금들은 하지 말라고 후대의 왕들한테 번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니은으로 갑니다. 10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태강왕의 고사로 태강왕은 비판의 대상이야. 태강 밑에다가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적어주시고,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라는 시경의 노래에서는 공숙당이라는 숲에 불을 질러서 짐승을 한쪽으로 모으기에 사냥을 했던 일을 비난하는 거야. 공숙당 밑에다가 또 뭐라고 적어야 돼? 비판의 대상. 잔인하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생을 하는 것을 비판합시다. 중국 춘추시대 정나라 장공의 아우 용맹하고 야심이 큰 인물로 사냥이라는 행위를 뭐야? 잔인함이 유희로 즐겼다는 거야. 포악하게 살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포악하게 살생이라고 살상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상을 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생, 서리법. 무엇이겠습니까? 에다가는 서리법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오직 그냥 인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인민의 구제를 위해서, 인민을 잘 살게 하려면 이걸 하라라는 메시지죠. 군자가 살생하는 이유는 옆에다 올 인민 구제 적어주시면 돼요. 군자가 살생하는 이유 올 인민 구제. 그래서 태강왕 공숙단의 사례는 비판의 대상이다. 다 버렸는데, 그러므로 이 정도 하나 좀 알아먹었어야 됐잖아. 그치? 이걸 좀 첫 번째 부분이라고 잡았으면 좋겠어. 완전 주제를 던졌지. 사람을 사랑을 하되 어지게 대할 필요는 없고, 만물을 어지게 대하되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에서 만물 어지게 대하기, 만물 사랑하지 않기에 대해서 다 설명했지. 그럼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차례로 말하잖아. 이거 두 번째, 세컨드. 인민을 어지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할 것이면 인민을 위해서 사냥해라는 겁니다.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는데 공자의 일화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만 묻고 마국간의 말이 상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 마국간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맞춤법이 들어가는데요. 사이시옥 규칙입니다. 마국간일까요? 아니면 마국간이라고 적어야 될까요? 마국간이라는 거에서 왠지 옛날식 표기니까 오늘식에서의 현대 맞춤법에 따라서는 마국간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대소리로 발음이 나니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마구라는 한자와 간이라는 한자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마구간입니다. 이게 맞춤법에서 3-3의 시험 범위가 이 부분입니다. 3-3, 3-4
이게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한글 맞춘 거. 응? 현대국어요? 현대국어 말고요. 3단원에 국어 교과서 이민호 쌤이 2단원, 3단원 하시죠? 그죠? 2단원, 3단원 하면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3단원에 1, 2였잖아요. 단어. 근데 3단원에 3이 한글 맞춤 범위예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인시오 규칙 국가에서 이게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옵니다. 이민호 쌤은 그럼 지금 2단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1을 시험 쳐놓고 2단원에 단어로 갔어요. 예. 그리고 문장 하시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3단원에 나올 내용입니다. 자, 계속 집중. 마구간 중요한 단어라서 한번 설명합니다.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는 사인시옷을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 그럼 초점에 사인시옷 넣어, 안 넣어? 초점할 때는 초점이 한 초점이라고 적어야 돼. 초점이라고 적어야 돼. 왜?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지만 사인시옷을 넣는 단어가 딱 6개만 있어. 6개를 외워야 돼. 횟수, 택감, 곡간, 숫자 이런 애들은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자의 결합은 사이시옷을 넣지 않아. 이런 게 이번 시험에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3-3에서 할 거야. 계속 갈게. 그래가지고 마구간이 말이 상했는지 묻지 않았다는 거에서 냉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줄 볼게. 성인의 행적을 인용을 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얻음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인본주의는 뭐다? 말의 생명보다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야. 잔인하게 느끼지 마.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야. 밑줄 끄자.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뜻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선생님 아까 만물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라는 거에서 그것을 뭐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생각에다가 밑줄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본성대로 살게 놔둬라. 그리고 군자가 만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른 거야. 뭐를 중심에 두고 인간을 위한 사랑인 거야. 말의 생명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중하다. 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이해 못했니? 불교의 책에서는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밑줄자. 불교의 책에서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게을로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거 반박 나올 줄 알았지?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부처님 말씀을 거스르네 김시습이라고 공격이 들어왔어. 그러니 나의 논리가 보완이 되는 효과로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야, 짐승 죽여도 돼. 인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잖아. 그 고기를 먹여서 인민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 밑줄이다. 사람 중심의 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타. 인민을 향한 사랑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물고 죽여서 인육을 먹기에 이른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치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밑줄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다가 밑줄 서리적인 표현으로 일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뭐다? 반대. 자연물 동의시. 글쓰기는 인간을 위한 이발 표현 제한적 절대적 살생 허용입니다. 제한적 살생 허용에다가 밑줄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관. 끝났어. 25로 갈게. 고전 수필, 논설문, 유교적 윤리 산문 세 개 관점 비교하기 너무 괜찮지 않아?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 나보고 시험 문제 내라고 하면 나는 A, B, C 세 사람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본주의적, 관념적, 교훈적, 대화적, 설득적, 윤리적 다 끄덕끄덕이니까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인간 중심에 두고 자연과 조화를 추구해라. 자연과 조화를 추구해라라는 줄 인간 중심의 질서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윤리 처음, 중간, 끝 세 부분 문답식의 구성, 인본주의 사상, 인간 우선시, 자연에 대해서는 뭐하라? 어질게 대하는 것이 존중, 균형 있게 같이 공조, 대화책, 그리고 교훈과 주장이 친근하게 문답법 사용하면요 공적이고 보편적 교훈을 전달한다. 묻고 답하는 문답 몇 번이나 나오는 거니? 감탄사와 감탄형 종결어미에다가 밑줄 한 방에 화살로 돼지 5마리를 잡으셨네. 어준분이시네. 라는 그 부분에서 대상 예찬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위는 서경이라든지 시경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고전을 인용을 하면 신뢰성 확보 다 잇따라 되거든요. 실제 인물들의 고사는 태강왕 고사 그리고 아까 잔인했던 사람 불지른 거 공숙당까지 기억해 주시고 반복과 대꾸 구조는 절제된 태도를 강조합니다. 예시들이 쭉 열거받았죠.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윤리적인 실전의 유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채식주의는 너무 괴롭잖아. 그런데 이런 살생 정도라면 실천할 수 있는 윤리입니다. 절제, 어진, 본성, 조화, 사람을 먼저 산때 자연을 아끼는 윤리. 그래서 10번, 11번에서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는데 이게 공백꽃이 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메밀꽃 필 무렵도 왠지 안 하시고 실전 학습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김진석 쌤은 이거 다 하고 나서 실전 학습할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
김진성 쌤 무조건 문제집 한 건 다 보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실전학습까지 시험 범위 넣으실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가 되면 왠지 동백꽃은 좋아 안 할 거야. 동백꽃은 한 중2 수준의 소설이거든요. 동백꽃 안 하고 매미꽃 필무렵을 좀 지키실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홀동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세국어 어디까지 나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세국어 어디까지 나가는지 혹시 기억나요? 뭐 했는지 세종어제 혹시 인정하겠어요? 세종 나란 말씀이 그럼 중세국어에서 뭐 했을까? 그러니까 앞에 필기되어 있는 부분 설명하죠. 뭐 원수모음어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설명하셨죠. 그 앞에 그 왜 개념 이 용어 정리되어 있는 거 그 부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수업 진도를 나가면 되게 어렵거든. 쌤이 좀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기본고고에서도 내용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작년 샀던 교재 그 사용이나 교과서 5-1로 좀 설명을 해도 좋고 쌤이 좀 준비한 자료로 하고 이병철 쌤 거는 총정리 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알았죠? 이병철 쌤 필기대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한 번을 훑어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 주 목요일은 문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법 교재 교과서 거를 꼭 챙겨와 주시면 돼요. 오케이.